안녕하세요, 송스티비입니다. 최근 불안과 우울증이 장내 미생물 균형과 관련이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경 쓰면 소화 안 된다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장뇌 연결축이라는 용어는 장과 뇌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은 분이 문의 주신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세로토닌은 뇌에 작용해서 감정과 수면 행동 등을 조절합니다. 우울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항우울제 치료약으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세로토닌은 뇌에서 대부분 만들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8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고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20% 미만입니다. 우울증으로 복용하는 약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20% 미만의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이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오래 먹어도 개선되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은 겁니다. 미국 FDA가 보도한 항우울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울증 약의 부작용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 약이 우울 증상을 더욱더 심하게 할 수 있고 폭력적이며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울증 약의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또 수면제를 추가해서 드시게 되는 거죠. 잊을만 하면 또다시 논란이 되는 수면제가 있는데요. 바로 졸피뎀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졸피뎀을 불법적으로 복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진실, 최진영 남매도 자살 직전까지 졸피뎀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졸피뎀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그 부작용은 우울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졸피뎀의 심각한 부작용은 필름이 끊기는 것인데요. 주무시려고 졸피뎀을 먹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다니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하는 등의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약을 복용하실 때는 아주 신중하셔야 되는데요. 약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한 알로 시작했다가 두 알이 되고 두 알이 네 알이 되고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FDA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리튬이나 팍실, 프로작 같은 항우울제를 복용할 경우 본인뿐 아니라 신생아에게 심각한 폐질환, 심장질환, 문해증, 뇌수종, 자폐증 등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요. 논란이 있는 항우울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는 없을까요? 장내 미생물을 제거한 무균의지와 정상지를 가지고 한 실험이 있습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장내 미생물이 없는 무균쥐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장내의 미생물을 무균의 쥐에게 주입했을 때 쥐가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동물 실험에서는 락토바실러스를 섭취한 쥐가 불안 행동이 적었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훨씬 낮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과 뇌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몰리 교수는 우리가 먹은 대로 느낀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기분을 좌우한다는 뜻인데요.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과 불면증에는 장내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균만 먹는 것보다 유산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 올리고당을 같이 먹어주는 것이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유산균을 드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해주세요. 가공 육류나 식품 첨가제는 피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종합영양제입니다. 종합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적정량 포함된 고효능 종합영양제를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한 번 복용하는 대다수의 종합영양제는 적정량의 비타민을 제공할지 몰라도 일부 미네랄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하루 3알에서 6알 정도 복용하는 제품을 고르세요. 비타민 B군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쉽게 파괴되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엽산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생산에 도움을 주고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3분의 1은 엽산이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또한 비타민 B6와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 없는 신경 안정제가 만들어집니다. 항우울제 약이나 불면증 약을 복용하시면 체내 비타민 B6 요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B군을 추가로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제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우울 증상이 완화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입니다.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항산화 미네랄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특히 비타민 E와 환상의 짝꿍이에요. 같이 드시면 상승작용이 있어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항스트레스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상승을 억제해서 동맥 내벽에 오는 충격을 차단합니다.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신경 과민을 일으킬 수 있고 우울증에 노출될 수 있죠. 또 칼슘과 미네랄은 신경을 이완시키고 진정시켜서 우울감이나 불안한 감정을 편안하게 만들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3인데요. 영국의 정신의학자인 말콤 피트 박사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80%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내에 오메가3가 부족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정신착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메가3는 뇌의 신경막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뇌 활동을 촉진시켜주죠.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 못지않게 생활습관도 중요한데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이든 취미든 상관없어요. 긍정적인 U 스트레스로 부정적인 D 스트레스를 없애버리세요. 매일 30분 이상 햇빛 쬐기.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을 이완시켜주는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우울감도 금방 극복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우울한 요즘이지만 코로나 덕분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